외모가 경쟁력인 시대. 밥상도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다우지만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 좋다고들 합니다. 못생긴 생선일수록 맛이 있다. 뱃사람들이 재수 없는 고기라고 다 버리고 안 잡아왔대요.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커다란 입에 날카로운 이빨, 못나기로 첫손에 꼽히는 아귀입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던 시절의 추억이 담긴 이 못생긴 아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서해안 해산물의 최대 집산지인 대천항입니다. 불어닥친 한파로 발이 묶였던 고깃배들이 다시 바다로 나갈 채비를 합니다. 아유, 바람이 너무 찹니다. 겨울 바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아주 겨울바람이 아주 찹니다. 이 차가운 바람을 뚫고 이 겨울의 바다를 찾아온 녀석이 있는데요. 바로 그 이름이 아귀입니다. 굶주림의 형벌을 받은 귀신이나 또 탐욕을 의미하는 아귀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그 이름부터가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이름만큼이나 예전에 참 험한 대접을 받았다고 그래요. 과연 이 아귀가 어떻게 밥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은 이 아귀를 찾아 겨울바다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어둠이 내리면 그제야 뱃길이 열립니다. 어장까지 왕복 6시간. 경매 시간을 맞추려면 밤샘 조업을 감수해야 합니다. 체감온도 영하 30도. 젊은 선장에게도 겨울바다는 늘 힘에 부칩니다. 그때보다 겨울바다가 제일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죠. 뭐 추우니까 더군다나. 그래도 그물 가득 올라온 제철 생선들로 어부들의 어깨는 금세 가벼워집니다. 요즘 서해 바다를 찾아온 바닷고기들이 아귀만은 아닙니다. 겨울 한철 잡히는 물메기를 비롯해 도다리와 주꾸미, 큼직한 광어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게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3kg 정도 돼요. 3kg. 광어도 많이 잡히나 봐요? 네, 많이 잡혀요. 한참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녀석. 아귀입니다. 몸통의 절반이 입인 아귀는 제 몸무게의 3분의 1을 먹어치울 만큼 대식갑니다. 그냥 물속에서요 이것이 이렇게 벌리고 이게 입이 커서 아우인가 봐요. 자세히는 몰라도 입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럼 물고기가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산불에 먹어도 맛있고 찜에 먹어도 맛있어요. 4월부터 시작되는 산란에 대비해 몸의 영양분을 축적하기 때문에 요즘 잡히는 아귀가 가장 맛이 좋다고 합니다. 아귀는 11월부터 5월까지 남해와 서해에서 주로 잡히는데 바다 환경이 바뀌면서 예전보다 어획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곳에서 경매된 아귀들은 전국 각지로 팔려나갑니다. 아귀를 부르는 이름도 지역마다 아구, 물공, 물텀봉 등 제각각입니다. 남해안 아구가 틀리고 서해 아구가 틀리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방 쪽으로 또 많이 갑니다. 지방에서도 아구 수요가 있어가지고 뭐 부산도 가고 뭐 대전도 가고 뭐 서산도 가고 뭐 안 가는 전국적으로 안 가는 지역이 없습니다.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찌감치 경매를 마친 박 선장이 근처 식당에서 아귀탕 한 냄비를 끓여봤습니다.
무사히 조업을 마치고 돌아와 동료들과 술 한잔을 나누는 이때가 박 선장에겐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들리겠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에 가서 물어보니까 여기서 한잔하고 계시다고. 아, 그것인데. 네, 춥습니다. 추운데 밖에서 잡숴야지 더 맛있나? 술도 안 채고 좋지요. 아이고. 바닷가고 그러니까 더 좋죠. 요즘 이 아귀탕만한 안주가 없지만 5, 60년 전만 해도 아귀는 생선 취급을 받지 못한 전덕꾸러기였습니다. 옛날엔 뭐 갖다 집어 던졌다고 그러대. 그래서 물텀봉. 버리고 발로 차고 다녔었어요. 근데 고기가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아주 쫀득쫀득하면서 그 씹는 맛도 있고 그렇게 말 그대로 버릴 게 없어요, 하고는. 찾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어획량까지 줄었으니 아귀는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녀석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배 항상 있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는 수입 아귀가 넘쳐나 국산 아귀 찾기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먹음직스러운 게 참 많습니다. 꼬막에다가 그게 하고 이게 하고만 맞아. 하하. 자, 이놈 생긴 거 좀 보게. 이놈이 아주 너그러우면서도 까다롭게 생겼어. 그러니까 요 놈이 하나도 버릴 데가 없이 다 먹는다군요. 예, 그렇죠. 속 내장까지. 이거 잡히면은 그냥 버린대잖아요. 옛날에는 버렸는데 뭐래다? 지금은 기회예요. 그렇죠. 이건 안 버렸나? 그것도 버렸어요. 이게 물잠뱅이? 물잠뱅이. 물잠뱅이. 잠배. 이거는 저거하고 맛이 어때요? 이게 낫죠. 근데 겨울에 그거는 한 달밖에 안 나와요. 하하, 그건 아주 귀한 거구만. 예. 참 못생긴 생선일수록 맛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생긴 사람, 나 같은 사람이 또 뭐 근사하다 말이야. 진국이다 뭐 이렇게. 그 사람 맛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람다운 게 사람 맛이지. 입맛이 변한 것도 생김새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아귀 팔자가 참 요지경입니다. 이 아기가 참 못생긴 정말 못생긴 녀석입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이 그물에 걸렸다 하면은 흉측하게 생겼다고 바다에다 던져버리곤 했다고 그래요. 그냥 바다에 떨어지는 소리가 텀벙텀벙 이런 소리가 나서 물텀덩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이 아기가 언제부터 우리 밥상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됐을까요? 아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814년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아귀를 낚시하는 물고기라는 뜻의 조사어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굶주린 입을 가진 물고기라는 뜻의 속명 아구어가 오늘날 아귀로 정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산어보에는 머리 위에 낚싯대처럼 달린 촉수로 먹잇감을 유인해 한 입에 삼키는 아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옛날 물속 사정을 어떻게 그리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하지만 아귀를 음식 재료로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귀 음식으로 유명해진 곳은 마산, 지금의 창원입니다. 집집마다 옥상에 아귀를 널어 말리는 냄새가 마산의 겨울을 알리곤 했습니다. 가을 찬바람, 고깃바람 쌩쌩 불 때라야 고기가 제일 잘 맞네. 마르고 맛도 있고. 11월부터 3월까지 4개월을 꼬박 아귀를 말립니다. 하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요즘 마산에서도 아귀 말리는 모습 보기가 어렵습니다. 비 오면 그다음날 덮어야 됩니다. 안 덮으면은 고기 자체도 상할 뿐더러 이 살이 처집니다. 이거. 근데 항태 같은 건 눈마저 그대로 놔둡니까? 이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요 얼었다 풀었다 이러면 안에 살은 동공이 생기는데 구멍이에 그럼 푸석푸석합니다 이 고기가.
그러면 아구의 맛이 안 납니다. 아귀를 말리는 덕장은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마산 지역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린 아귀로 만든 음식 하나가 아귀를 밥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아귀찜입니다. 생아귀를 사용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마산 아귀찜은 마른 것을 사용합니다. 50년 가까이 아귀찜을 만들어 온 박영자 씨도 여전히 마른 아귀만을 고집합니다. 겨울에는 한 7시간, 8시간 불어야 돼. 여름에는요? 여름에는 5시간. 양념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된장과 고춧가루를 섞어 만드는데 맛의 비결은 집에서 만든 토종 된장에 있습니다. 마른 아귀로 만들기 때문에 물기가 많은 콩나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엔 생선으로 국이나 탕을 만들어 팔았다는 박영자 씨가 이렇게 아귀와 채소를 넣고 양념해서 찌기 시작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찜을 해주라고 해서 나는 찜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도 못 했지. 어째 해야 되노 하고. 그런데 그래 해주. 아 이거 됐다고. 맛있어요. 예, 맛있다고. 그 손님이 손님 됐고 또 그 손님이 묵고 가서 또 손님 됐고 그래가지고 유명해졌어요. 그때가 60년대 초 아귀가 흔하고 값싼 생선이었던 시절이라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서민들 사이로 빠르게 입소문이 퍼져갔습니다. 이 아귀찜은 이제 마산뿐 아니라 부산, 군산, 인천 등 지역마다 유명 음식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른 아귀를 사용하는 곳은 마산뿐입니다. 여기 앉은 할머니가 그때 새지기 때 어릴 때 좀 젊을 때 그때부터 저는 나는 아버지 따라서 서울 이사 간 지 한 40년 됐는데도 이거 못 잊지 이게 여기 오면 찜은 마른 아귀를 쓰지만 수육이나 탕은 생아귀로 만듭니다. 수육은 끓는 육수에 아귀를 부위별로 골고루 넣고 데쳐내듯 삶아냅니다. 양념 맛으로 먹는 아귀와는 달리 수육은 아귀 본래의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먹습니다. 아귀가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날이 올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아귀찜 할머니로 사느라 몸은 성한 곳이 없지만 그래도 아귀는 평생 은인입니다. 이제 저승 가면은 내 죽어 저승 가면 아구가 전신에 달라들 거야. 니 때문에 죽었다 이러면서. 고맙지. 고마운 생선이지. 배고픈 사람 밥 한 그릇에다 줄 정도 돼 뭐. 그만하면 잘 산 거지. 아귀찜이 유명해지자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20곳이 넘는 아구찜 집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찜과 탕이 전부였던 아귀 요리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꽃게를 볶아놨는 꽃게 자체가 그 국물 자체가 하거든요. 아귀의 꽃게와 다양한 해물을 함께 넣고 만드는 이 음식도
그중 하나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신식 사람들한테 이 맛에 맞게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재료를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새로운 음식들이 속속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찜과 탕이 아닌 요리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져 불판에 올려진 이 요리에는 불갈비라는 이름이 덧붙여졌습니다. 아귀를 이용한 음식이 다양해지는 데는 맛도 맛이지만 풍부한 영양 성분이 한몫을 했습니다. 칼로리가 적고 단백질은 많고 지방이 적어요. 껍질 부위에 보게 되면은 뭐 리보플라빈이라든지 이제 콜라겐 같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있다 보니까 뭐 염증 예방에도 좋고 또 피부복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칼슘 섭취가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는데 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그 비타민 D라는 성분도 굉장히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아기의 간 같은 부위에는 비타민 A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식품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아귀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해와 남해에서 잡혔던 흔한 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지역이 아닌 마산에서 아귀 음식이 발달했던 걸까요? 그래, 지금 많이 늘어졌네요. 요 밑에 보면은 철길이 바로 밑에 거기서 살았댔어요. 신혼생활 때. 마산에 피난 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먹고 살면 문제도 해결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주 공간으로서는 유일하게 시내 한복판에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주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이 집단 거주지에서 마산과 아귀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됩니다.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에게 마산은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피난민들이 모여들었고 해방 직후 8만여 명이었던 마산 인구는 전쟁을 거치며 12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마산뿐 아니라 부산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아귀 음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부산과 마산 공통 분모는 피난민의 유입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끝나는데 피난민들이 오므로 인해가지고 이 음식 문화에도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피난민들이 오면서 피난민들이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열악한 이런 그 뭐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주위에 돌보지 않고 버려지는 그런 아귀라고 하는 식자재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그 음식 문화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귀 문화다. 아니, 나 위에 누님 두 분이 계세요. 그 어디 아직 북한에? 예, 그때 시집 갔고. 함경북도가 고향인 방덕수 씨는 20살에 홀로남으로 내려와 마산에 정착했습니다. 두고 온 가족은 평생 그리움입니다.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보고 싶은 얼굴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뭐 애쓰게 요 전형을 찾으려고 애쓰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긴 이별에 어머니의 얼굴마저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움의 무게가 커갈수록 상처는 아물 줄 모르고 지우고 싶은 기억만 더 또렷해집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밥 잘 안 먹어봤어요. 늘 어렸기 때문에 그 밥상머리에서 먼저 같이 앉아서 먹는 건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래가 저끼리 막 이제 우리는 그 철이 없어가지고 밥 먹고 나면은 어머니 밥 잡수세요 이러면은 나는 벌써 먹었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제일 가슴이 아파요. 어머니와
나누지 못한 그 따뜻한 밥 한 끼를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 한많은 사연들이 오늘도 마산의 밥상에 오릅니다. 고향 마산보는 갈매기 우는 항구. 전쟁의 폐허 속에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들은 낯선 땅에서 맨몸으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고단한 삶의 허기를 채워준 것이 바로 이 못난 아귀였습니다. 그 시절을 견뎌내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몸값이 오른 아귀는 마산을 대표하는 명물로 자리 잡았고 그 아귀에게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빈손으로 고향 논산을 떠나 이 어시장에서 아귀를 팔며 살아온 김옥순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거보다 더 큰 칼로 했어요. 아구가 이만큼 크니까 그걸 쪼으려면은 이보다 더 큰 걸로 했어요. 그때 골병 다 들었어 내가 지금. 시장의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은 지 올해로 35년째. 아기 수요가 많아지면서 아들 셋과 며느리까지 어머니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아기를 말리는 일도 겨울이면 온 가족이 매달려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아기가 주목을 받을수록 일은 점점 많아지지만 덕분에 수입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남편 만나기 전에는 아우가 어떤 생선인지도 몰랐어요. 예. 아우라는 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뭔지도 모르고 올라갔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라고 그냥 쓸고 또 말리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는 됐죠, 뭐 이렇게. 기술자가 됐죠, 이제. 아구 잡는 데는 말리는 데는 이제 기술자가 됐죠. 식구들이 다 하는 거니까요, 이제. 아귀는 먼저 떠난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자식 6을 키울 수 있게 해준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아가며 장사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밥 한 번 편히 먹기 힘든 고된 일. 열심히만 하면 웬만한 직장보다 낫다며 자식들이 나섰지만 어머니는 영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그런 게 내가 부지런히 젊어서 야무게 해갖고 늙으면 하지 마라 내가 그러거든. 나는 이왕이 이제 늙도록 했거니 너는 늙으면 하지 마라 내가 그런다 이거. 그런 게 막 돈을 억수로 야무치게 쓰라고 내가 맨날 잔소리한다. 지금 한 푼 벌린다고 펑펑 쓰고 나면 나중에 늙어서 고생한 게고 돈의 뜻이라고는 아니지 내가. 나는 이런 소리 하면 눈물이 나와서.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못난 부모 만나 고생만 시킨 것 같은 미안함 때문이겠죠. 내 먼저 집에 간다. 누구 뒤에 온나? 생선 비린내가 질릴 법도 한데 가족들은 모두 아귀 음식을 좋아합니다. 오늘 저녁은 큰 며느리가 아귀로 탕을 끓입니다. 날개 많이 넣을까요? 여기 마산 지역엔 아구탕 하면 지리로 많이 먹습니다. 네. 아구는 싱싱하게만 하면 국물 맛이 나니까 특별한 양념을 많이 안 해도 시원하거든요. 아귀탕이라고 하면 보통 매운탕을 떠올리지만 마산에서는 이렇게
맑게 끓입니다. 미나리와 말이라고 불리는 해초를 넣고 끓여 시원한 맛으로 먹는데 술 좋아하셨던 아버지가 속풀이국으로 즐겨 드셨던 음식이라 더 정이 갑니다. 아귀찜은 음식점과 달리 생아귀로 만들어 먹습니다. 특히 찔 때 홍합을 다져 넣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미 대신 이거 만나라고 제가 홍합을 넣습니다. 저는. 콩나물 위에 다진 홍합을 올리고 미더덕도 함께 넣어 찝니다. 장사하느라 바빠 자식들 끼니 챙기는 게 힘들었던 어머니는 며느리만 오면 아예 뒷전으로 물러나 앉아 계십니다. 내보다 더 잘하는데 그런 게 지한테 하라고 내가 했지. 같이 담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그렇더라고요. 전 해보니까 진짜 이건 그냥 좋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김치도 어머니하고 같이 담으면 더 맛있고 그렇더라고요. 뭘 해도 음식 같이 하면 더 맛있어요. 아무리 뒷전에 나 앉아 있다 해도 평생 아기를 다루며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맛에 대해서만큼은 어머니가 며느리보다 한 수 위입니다. 주둥이 부분만 따로 모아 찜을 하는 것도 어머니에게서 전수받은 별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귀찜 한다는 소리에 여동생 내외가 달려왔습니다. 그냥 놔야 돼. 그래도 썰어야지. 그냥 놔서 젓가락 맛이 있어요. 젓가락 위로 그대로 꼬사지다. 오늘 이모부 많이 드릴게요. 그래, 그럼 좋지. 많이 드세요. 소주도 한 잔 있나 그럼? 아 있죠. 아귀로 푸짐한 상이 차려지고 오랜만에 가족들이 밥상에 둘러앉으니 고생하며 살았던 지난 세월이 새삼스럽습니다. 처음서부터 잘 된다는 건 없더라고. 고생 해가지고 하니까 다들 잘 되니까 내가 보기도 좋고 고생 많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괜찮고. 앞으로는 재미나는 일만 네. 그래.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가족이 곁에 있으니 마음 든든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그 시간만큼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도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됩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 눈으로만 바라보고 지금쯤 나이 되니까 모든 사물이 탁탁 가슴에 와 닿습니다. 아귀로 고단한 삶을 위로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마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천항에서 뱃길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태안반도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고대도입니다. 저는 내리고 고대도는 마한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아주 오래된 섬입니다. 섬의 규모는 작지만 한때는 섬을 오가는 배들이 포구에 가득했을 만큼 풍요로움이 넘쳤습니다. 이 작은 섬을 부자로 만들어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귀였습니다. 160년 전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가 머물렀던 고대도는 일찍부터 현대화된 문명과 문화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학교인데. 하지만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 섬을 통째로 빼앗기는 수모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일제강점기 때 이 섬을 그 사이토라는 일본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이렇게 비서까지 그 집안에서 세웠네요. 마을 분들이 그때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여기다 남겨두셨다고 하는데, 이 작은 섬이 어떻게 그렇게 욕심이 났을까? 비석 옆에는 제주도 배에 닷을 묶었던 돌이 함께 서 있습니다. 멀리 제주에서 올라와 조업을 했을 만큼 고대도에는 욕심나는 것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큰 배들이 모두 대천항으로 나가 있어 요즘 섬에서 고깃배를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때 겨울이면 아기 잡는 배들로 들썩거렸던 이 고대도에서 최고의 어부로 손꼽혔던 사람이 바로 박 선장의 아버님이었습니다. 저드려야죠. 어머니 달아 좀 주세요. 그릇이요, 그릇, 큰 그릇. 문좀 봐. 아버지 배를 물려받은 게 12년 전. 대학까지 마치고 기어이 뱃사람이 되겠다는 아들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배를 탈 때보다 더 가슴 졸이고 사는 어머니는 아들이 잡아온 것들은 하나도 버리는 게 없습니다. 특히 2, 3일 말린 아기는 쓰임새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좋아요. 두루치기 해도 좋고 찌개 해도 좋고 그냥 쪄먹는 거 해도 좋고, 조금 이렇게 물이 빠져갖고. 오늘은 아들이 좋아하는 아기 두루치기를 만들 작정입니다. 두루치기는 생아기보다 살짝 말려서 만드는 게 맛이 더 좋습니다. 네, 살이 안 부서지고 더 쫀득쫀득해요. 고추장과 갖은 양념을 넣고 버무려 국물을 적게 해서 자박하게 끓이면 두루치기가 됩니다. 집에서 가장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아기 요리가 바로 이 아기 두루치기입니다. 싱싱한 생아기로는 얼큰하게 매운탕을 끓입니다. 내장을 함께 넣고 끓여 얼큰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밥반찬으로도 또 술안주로도 아주 그만입니다. 자식들만큼은 편히 살라고 아버지는 아들 셋을 초등학교 때부터 육지로 내보내 공부를 시켰습니다. 없는 살림에 학비며 생활비를 대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만 하며 살아온 아버지에게 바다는 참 혹독했습니다. 말도 마라. 지난날 살아간 생각하면 앞이 깜깜해. 버리쌀도 사 먹기 어려울 정도였어 그때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한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이게 나온 거 보면은 진짜 옛날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뻔히 고생길인 줄 알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묵묵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땀 흘린 대가의 정직함을 믿기 때문이죠. 이 동네에서 아버지는 고기 많이 잡는 걸로는 소문 나신 분이에요. 고기 많이 잡고 잘 잡는 걸로는. 네? 그러니까 그걸 따라잡을 수는 없죠. 바다 나가면 막막하긴 한데
몸으로 부딪히니까 되대요. 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다 보니까 되고 다 겪어보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버지의 바다를 이제 아들이 지키며 삽니다. 지나온 아버지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 아들이 보여줄 것입니다. 박석구 씨도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탔던 어부였습니다. 뱃일을 그만둔 지 10년이 넘었지만 겨울이면 버릇처럼 아기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좋아요. 싱싱해. 이것도 좋지요. 90을 넘기신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아귀찜입니다. 이 칸하고 이게 밥통이거든요. 밥통인데 이것은 이렇게 생겼어도 찌면 겁나게 꼬들꼬들 하거든요. 살보다도요? 예. 뭐예요? 찜에서 그 꼬치랑 처지랑 해서 찍어 먹여야지. 좋아하세요? 네. 고대도에서는 생아기로 주로 찜을 합니다. 솔잎을 깔고 그 위에 아기를 얹어 찌는데 매콤한 양념 맛으로 먹는 다른 지역의 아기찜과 달리 아기만 넣고 쪄서 먹습니다. 오히려 수육에 가깝지만 물에 삶아내는 수육보다는 식감이 좀 더 쫄깃합니다. 이 솔 향기로 비린내가 가시고 그래요. 양념도 식재료도 제한적인 섬마을의 특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묵하고 말른 건 먹을까요? 말른 건 적국 찢어야지. 뜸을 받아 먹고. 이거는 물 붓고 써 묵맹이고. 고시락이라는 해초입니다. 써서 그냥 묻혀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겨울에 많이 드세요? 예, 겨울이뿐이 없어요. 여름에는 이제 뜯어다 말리는 거고. 고시락은 생것을 그대로 무쳐 먹기도 하지만 바짝 말렸다가 묵을 쓰기도 합니다. 물에 불린 고시락을 뭉근하게 끓이면 건더기 없이 걸쭉한 물이 되는데요. 이것을 체에 받쳐 식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말로 하기는 쉽지만 묵만큼 손이 많이 가는 음식도 없습니다. 까다로운 시어머니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젊어서는 혼도 많이 났습니다. 옛날에는 시집살이들 많이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혼났겠어요. 어떻게 혼내세요? 어머니가? 어떻게 혼내? 나는 물건이 하도 혼나서. 내가 울고 생긴 작은 생각은 아이고 지금은 그냥 그래도 쳐다보는 게 불쌍하고 얼마나 살으시겠는데 지금은 그냥 마음적으로 잘하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비로소 제 빛깔과 모양이 만들어지는 묵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도 오랜 세월 미운 정 고운 정이 쌓여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고시락 묵에서 깊은 바다 향기가 느껴지는 건 그 기다림의 시간 때문일 겁니다. 며느리가 묵을 만드는 동안 어머니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어머니도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이 마른 아기로 국을 끓이신다는데 90을 넘긴 나이가 무색하게 일하는 모습이 아주 정정하십니다. 며느리도 요즘은 건강한 어머니 덕을 좀 보면서 삽니다.
이렇게 손질해준 마른 아기로 국만 끓이면 되니 집안일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아기 젖국은 쌀뜨물로 국물을 내는 것 말고는 특별히 들어가는 양념이 없습니다. 향은 북엇국과 비슷하지만 좀 더 깊고 구수한 맛이 납니다. 40년 지기 고부가 함께 끓인 아기 젖국입니다. 그 사이 아기가 다 쪄진 모양입니다. 너무 익어도 살이 물러지기 때문에 시간 조절이 중요한데 이만하면 적당히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이 아기찜은 살과 껍질, 내장이 다 다른 맛이 나기 때문에 하나씩 골고루 맛을 봐야 한다는데요. 아귀의 참맛을 느끼기에 이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참 건강하시고 94세 되셨다는데 예. 몇 년이나 모셨어요? 40년을 모신 거예요? 그렇게 모셨다고 해요. 아휴, 대단하십니다. 어머니가 쉽사리 많이 시키셨어요? 옛날에는 다 그랬죠. 다 그랬죠. 예. 네. 마음으로 무섰었죠. 시어머니니까. 아, 모시기가 무섭고. 예. 근데 요즘은 뭐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예, 느낌이 듭니다. 이제 얼마나 사시나 서로 이제 불쌍하시고. 네. 서로 이제 동정하시면서 사시는구만. 예. 그래도 잘 지켜오시고 어머님 건강은 며느리 손에 있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이게 어느 부분이 특히 이 아기 간은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걸 찍으셔야지. 그냥 맛이 없지요. 근데 각 부위가 전부 맛이 틀리고 어느 건 쫀득거리고 어느 건 이 사이에 껴가지고 막 쫀득쫀득하고 어떤 건 고소하고 살은 조금 퍽퍽하지만 네. 음식은 만드는 사람을 닮는다는데 아기 순수한 맛을 그대로 살린 이 음식들은 순한 섬 사람들의 심성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음식 취급을 하는 거야. 바다가 아기잡이로 뜨거워질 때면 고대도 갯벌도 겨울 갯것들로 꿈틀댑니다. 하오키 할머니께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갯벌로 나섰습니다. 농사지을 땅 한 평 없는 이 섬에서 갯벌은 유일한 삶의 터전입니다. 5,000개가 중심이 되어 정해진 기간에만 공동작업을 하기 시작한 것도 갯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덕분에 주민들의 소득도 높아졌다고 하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는 셈이지요. 요즘 가장 많이 캐는 것이 굴입니다. 깊숙이 숨어있는 살조개도 겨울에 맛볼 수 있는 고대도의 별미입니다. 아이씨, 너늘 놀다 보면 영업도 시켜서지. 얼마나 쓰시는데? 뭘 전기 떼내고 못 떼내고 그런 거지 뭐 별건가? 그래도 남아요? 그냥 무자르장 그냥 써. 평생 갯벌을 지키고 살아온 94세 할머니처럼 더함도 모자람도 없이 바다는 늘 한결같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끝내고 장작불에 온몸을 녹이며 구워 먹는 이 조개 맛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살쪽은 이렇게 구워갖고 먹어야 맛있다는 게요. 소장 바르면 더 맛나. 구워도 맛있고 쪄도 맛있고 뭘 해도 맛있을 것 같네. 생선 다 먹었네. 생선 다 먹었네. 할머니 맛있으세요? 맛있어 이거. 맛이 아주 이렇게. 93살 잡순 할머니 건강한가 봐. 뭐 드셔서? 이런 거 잘 잡순 게. 이런 거 잘 써서. 가서 삶아서 밥 국물하고 밥 먹지 말아서 이거 까먹지. 그렇게 건강해요.
아이 홍무도 안 돼요. 왜 홍무도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 할머니의 건강 비결이 음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어울려 사는 것. 나이 들어가며 이만한 복이 또 있을까요?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초대를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인 밥상이. 아기가 여기를 초대를 했어요.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네. 우리 조그만 마을을 이렇게 차려주셔서 최 선생님 아주 참 네, 아니, 전 국민이 이 고대도를 하는데 안 내는 게 더 중요하죠. 국민이 더 복받은 거죠. 아, 이런 섬에 이렇게 아기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아구가 뭐 거기를 치들 안 했어요. 글쎄 말입니다. 초등학교 애들이요. 네. 그런 애들이 이 아우가 막 이렇게 크면 그 껍질을 벗겨갖고 공 만드는구만. 국 만들어갖고 뜯고 다니는 국이 이렇게 막 때리치면 아주 잘 나요. 탱탱탱탱한 네, 거. 소리가 아주 유은하고 아주 고운 소리가 난다. 그렇게. 네. 아기를 잡수고 그렇게 건강하신 건가? 아기 먹는 거 없어요. 아기도 안 잡수셨어요? 네? 아기. 아구에 아자 먹죠. 아, 그러니까 아구에 많이 먹죠. 그게 건강에 좋죠. 네, 좋죠. 아기로 인해서 고대도가 살기 좋은 마을이 됐어요. 옛날부터 네. 아기가 굉장히 흔해가지고 옛날에는 가치성이 없었지만은 지금 고대도에서 어장하는 어민들은 그 아기로 인해서 소득된 데가 참 좋았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모두 50여 가구가 채 안 되는 작은 섬마을이라 주민들은 모두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갯벌에서 공동작업을 하는 날이면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어 먹곤 하신다는데 오늘은 바다 건너 찾아온 이 육지 손님을 위해 특별한 밥상을 준비하신답니다. 전 부치는 소리가 잔치 분위기를 한껏 냅니다. 생굴과 채소를 넣어 만든 굴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살이 꽉 차서요. 이게 쫄깃쫄깃하네요. 고만이에요. 금방 캐온 살조개로는 탕을 끓입니다. 요즘 한창 살이 오를 때라 물만 붓고 끓여도 깊은 맛이 우러난답니다. 네, 이 굴은 전도 부치지만 생굴을 그냥 먹어도 좋고 이렇게 무채를 곁들여 양념장에 무쳐도 맛이 있습니다. 고대도 굴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다며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까지 들고 와 상에 올려놓으니 잔치상이 따로 없습니다. 말려서 끓인 젖국이에요. 아, 젖국. 네. 식사는 좀 아니 식사는 뭘 먹을 뜻이야. 약간 북어 냄새도 나고. 네. 좋습니다. 네, 고대도 사람들에게 아기는 굳은 일, 좋은 일을 함께 겪으며 살아온 지난날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원. 이게 여기서 캐는 거요? 네. 여기서 캐가지고요. 누가 담근 술이에요 이게? 제가요. 오늘 가시면 이제 머리가 까맣게 이제 변할 거예요. 아, 하수가 이게 머리 색깔을 바꿉니까? 나이는 나고 우리 이장님이 같으신데 이거 잡숴서 머리 감으신 거 아니에요? 화소의 뿌리로 담근 술이 밥상에 흥을 더합니다. 아유, 그래도 그 채부라미가 여기 우리 고대도 들어와서 나한테 술 한잔 딸고 가대. 영광이죠. 네, 영광은 아니더라도 추억이죠, 추억. 재밌는 추억. 추억을 공유하는 것만큼 귀한 인연도 없습니다. 이 겨울 고대도에서 함께한 이 아기 밥상이 저에게도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지나온 시간들은 늘 그리움입니다. 푸른 바다를 거침없이 누볐을 이 낡은 배는 어떤 사연들을 담고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은 추억이 되어 남을 것입니다. 이 폐선을 보고 있자니 이 배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생각나는데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오늘 이 아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한때는 버려지던 못난 생선이었지만 지금은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이 아기가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밥상에 뜨거운 용기가 되고 또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밥상은 어떻습니까?